Monday morning news is falling. 네, 2024년 11월 셋째 주 방송 문화뉴스로 돌아왔고요. 문화뉴스는 최근 2주에서 한 달간에 일어난 대중문화 곳곳의 핫 이슈들을 저희 고객님분들께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본 뉴스는 재미를 기준으로 선별되었으며 호스트들의 관심사가 많이 반영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바로 뮤직 코너인데요. 뮤직. 쿠델 씨. 네, 첫 번째 소식은 지드래곤 씨의 컴백 소식인데요. 네. 무려 7년 만에 컴백을 하셔서 아주 큰 네.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안 다룰 수가 없었어요, 사실. 왜냐, 저희가 또 연이 있잖아요. 네. 저희랑 지드래곤 씨랑 연이 깊어요, 사실. 연이? 네. 지금 벌써 만난 지가 뭐 네. 3년이 넘었으니까. 1000일 넘었죠, 저희. 천일 동안. 지드래곤 씨를 저희가 1화에 무려 네. 1화에 게스트로서. 다뤘습니다. 네. 저희의 시작과 함께한 분이죠. 네네네. 욕을 많이 먹었습니다. 네. 그때 저희가 욕을 많이 먹었어요. 그래서 네. 장수하고 있나 봐요. 네네. 그에게 장수 비결. 어쨌든 10월 31일 오후 6시에 디지털 싱글 파워가 발매되었고요. 이 앨범은 2017년 발매한 미니 앨범 EP 권지용 이후에 7년 4개월 만에 무려 선보이는 와우. 싱글곡입니다. 재계약을 한 번 하고도 남을 시간이네요. 네네, 강산이 변한 시간인데요. 파워라는 곡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드리자면 힘에 관한 노래라고 하는데요. 지드래곤 씨에게 힘은 음악이다. 제3자로 7년의 공백 동안 미디어의 힘이 굉장히 크다는 걸 느꼈다. 왜냐면 사건이 너무 많으셨잖아요. 네네. 예. 마약 누명을 좀 받으셨죠? 마약 투약 혐의로 조사를 받으셨고 또 네. 무혐의 판정을 받으셨지만은 그런 사건들이 있었기 때문에 미디어의 힘에 대한 풍자를 하면서도 그런 다양한 힘을 잘 융화하자는 여러 가지 의미를 담았다고 하는데요. 제가 또 지드래곤 씨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이 음악을 들어봤을 때 지드래곤이 어쨌든 정상에 위치해 있잖아요. 네. 그런 지위에서 오는 힘을 본인도 가지고 있다는 미디어의 힘도 있지만 나도 힘이 있다는 거를 같이 의미를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막 가사 중에 나는 세기의 완성품이다. 그런 자신감을 보여주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힘의 뜻을 중의적으로 담았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런데 약간 의아한 현상이 좀 있긴 했습니다. 네. 물론 지드래곤 씨가 굉장히 힘든 일을 겪었고 또 유퀴즈에 나와서 사실은 인기가 최정상에 있었을 때 오히려 공허했다라는 그런 약간 마음 아픈 고백을 하기도 하셨는데요.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전 국민이 다 연민과 공감과 동정을 보이시는 거예요. 네. 거의 아들내미처럼. 네네. 그래서 이 정도로?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두 분도 혹시 그렇게 느끼셨나요? 저도 좀 그런 것 같긴 해요. 약간 에블바리가 조금 부둥스? 이런 느낌이더라고요. 물론 또 오늘도 욕을 또 먹을 수도 있겠지만서도 근데 그런 저도 그 세기의 완성품에라는 말에 동의를 해서 우리가 그 완성품에 약간 몰락까지는 아니지만 힘듦을 같이 보고 이랬기 때문에 그 서사가 대중들로 굉장히 이입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게 또 있었지 않나. 맞아요. 제가 지드래곤 씨가 역경을 겪지 않았다는 건 아니고 전 국민이 함께하는 게 신기하다라는 맞아요. 뜻입니다. 맞아요. 너무 전 국민이 좋아했던 사람이다 보니까 네. 제 생각에는 그 추억을 다들 회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내 추억이 어떤 손상된다거나 손상되는 느낌을 받지 않을까. 지드래곤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서 내 어린 시절의 우상 영웅이 그렇기 때문에 좀 감동이입이 되는 거 아닐까? 근데 저도 약간 저는 제 우상은 아니었기 때문에 좀 이입은 안 되더라. 저는 약간 또 그런 해석도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내가 누구를 너무 좋아하면 나랑 약간 동일시하게 되는 경향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마치 내가 탑스타의 고통을 겪은 것처럼 이입을 하게 되는 것은 아닐까? 라는 그런 이론. 어쨌든 신기했어요. 이렇게 모두가 하나의 약간 코리아 정서로 함께하는 그쵸. 거지. 또 지드래곤 씨의 7년 만에 컴백 소식이 있었고요. 저희 어떤 유구한 문화뉴스의 코너 속의 코너일 것 같아요. 걸그룹 컴백 소식을 또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화려하잖아요. 네, 저희가 예전 문화뉴스에서도 다루었던 키스 오브 라이프
라는 그룹이 10월 15일 미니 3집 Lose Yourself로 3개월 만에 초고속 컴백을 하고 데뷔 1년 만에 월드 투어에 나섰다고 합니다. 그래서 북미 투어는 굉장히 다양한 곳을 들으는데 이미 매진이 되었다 하고 이 글로벌 인기를 조금 실감하고 있는 중이라고 하는데요. 아주 또 주목할 만한 또 걸그룹계의 희소식이었고요. 네. 또 에스파가 컴백할 때마다 저희가 문화뉴스도 컴백하는 것 같아요. 네, 거의 맞추는 것 같아요. 네네. 그런 것 같아요. 10월 21일 미니 5집 위플래시로 5개월 만에 컴백을 했는데요. 아마겟돈과 슈퍼노바가 너무 음원으로 잘 됐기 때문에 그냥 직후 컴백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콘서트를 이분들도 투어를 도는 와중에도 컴백을 했기 때문에 아주 힘들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역시 위플래시도 굉장히 강렬한 쇠맛 하우스 비트가 특징인 EDM 곡으로 돌아왔습니다. 위플래시 진짜 너무 좋아요. 저도 너무 좋아요. 뮤직비디오도 진짜 쇠맛 제대로고. 네네. 되게 메커닉한 거 진짜로 너무 썼잖아요. 신기해요. 네. 그러고 굉장히 저음이 매력적인 도입부를 가지고 있어서 또 많은 네. 남성분들, 동굴 남성분들이 또 챌린지도 하기도 하고. 존박 씨. 네네. 그래서 발매 한 달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좋은 차트 성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같은 날 10월 21일 미니 2집 I Will Like You로 아일리시 7개월 만에 컴백을 했는데요. 네. 아주 극신인 치고는 좀 컴백이 늦어졌어요. 아무래도 맞아요. 여러 가지 이슈 때문일 것 같은데 이번 타이틀곡 체리씨는 너의 마음이 궁금하지만 그보다 너를 좋아하는 내 감정이 더 소중하다고 말하는 또 나름의 또 주체적인 소녀상의 되게 좋다. 느낌을 말하는 댄스팝 장르고 Cheers my love 이러면서 되게 중독성 있는 노래예요. 멤버들의 청한 음색이 또 돋보이는 노래고 이 활동기 중에 또 이런 소속사 이슈가 터져서 아주 사랑스럽고 귀여운 아기들이 네. 마음고생을 한다고 생각하니 굉장히 좀 마음이 아프고요. 네. 네, 이제 소속사는 그만 하시길 좀 바란다. 그만하셔라.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이건 좀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빌리프랩에서 내는 입장문이 너무 아티스트 얘기가 많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소속사 간의 문제고 어른들 간의 문제인데 뭐 아일리시 너무 힘들어한다 이런 얘기를 갑자기 왜 해? 그러면서 팬덤 간의 어떤 갈등을 유발시킨다거나 해서 쓸데없고 소모적인 언쟁들을 계속 좀 부추긴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그보다도 이 친구들이 지금 너무 잘해주고 있어요. 체리 씨도 굉장히 좋고 지금 후속 활동을 하는 틱택이라는 노래였나요? 그것도 되게 좋단 말이죠. 좀 이 친구들의 활동과 노래에 좀 더 집중할 수 있도록 대중들이 또 그거에 또 동화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좀 메이킹을 해주면 좋겠다. 맞습니다. 이 어린아이들이 더 이상 상처받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런 염원을 담아서 이번 걸그룹 컴백 소식 좀 알려드렸고요. 메시. 너무 자연스러워서 놓칠 뻔해가지고. 네네. 네, 다음 소식은 제스비의 데뷔 소식입니다. 네네. 문명특급의 콘텐츠죠. 위대한 제스비를 통해 결성된 3인조 혼성 프로젝트 그룹 제스비가 드디어 지난 11월 11일에 데뷔곡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데뷔 5일 만에 11월 15일 소규모의 팬 콘서트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제스비는 아시다시피 제제, 승원스, 가비로 이루어진 그룹인데요. 처음엔 진짜 농담처럼 맞아요. 이렇게 300만 원으로 네네. 해보자? 네, 이렇게 감동적인 곡을 낼 거라고는 전 예상을 못했었어요. 특히 문특의 메인 PD님이 민키 PD님이 사회적 정체성이 굳어진 사람도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다. 이게 진짜 피리 라이의 면모다. 진짜. 근데 정말로 잘 보여줬고 시청자들도 제스비를 보면서 새로운 도전을 할 용기를 얻고 있기도 합니다. 곡 소개를 잠깐 하자면요. 제목은 너와의 모든 지금, 너모지인데요. 네. 너모지. 내게 언제 나를 사랑하냐고 물으면 바로 지금. 날 알아보고 날 믿어주는 너와의 모든 지금. 이루지 못한 그 꿈을 또 한 번 모아서 안 되면 그냥 웃어버리고 또 하면 되지 뭐. 이런 가사예요. 진짜 근데 이게 저스트 아이돌이 하는 게 아니라 나름 자기의 분야를 좀 쌓아왔던 맞아. 분들이
이런 맞아. 얘기를 한다는 게 굉장히 그 순수함과 있어. 또 울림이 있는 음. 그런 가사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맞습니다. 김이나 쌤이 또 작사를 하셨고요. 아우, 예스. 또 이렇게 가사가 감동적일 뿐만 아니라 댄서들의 안무 저작권을 최초로 시작하는 사례가 될 거라고 해요. 아, 진짜요? 그래서 뮤비 맨 뒤쪽에 보면은 그 리아킴 선배, 바다 선배, 킹키 선배, 연준 다들 쌤. 네, 혹시 하셨구나. 댄서세요? 그래서 후배로서 아, 선배. 네네. 후배로서 이 네. 선배님들이 또 이렇게 나와주셔서 진짜 화려한 라인업의 댄서분들이 마지막을 장식해 주시거든요. 뭐 이런 게 참 감동적이고 좋은 선례가 될 것 같고, 저 또한 어떤 그 가비라는 드센 여자, 네, 남성적이지 않은 그 승원스, 네. 소위 또 여성적이지 않은 여자 제제, 음. 이런 분들이 뭔가 사회적으로 가장자리에 있을 것 같은 정상성에서 조금 벗어난 분들이 멋지게 또 자신을 사랑하는 노래를 내주니까 맞아요. 그 자체로 너무 의미 있고 감동적이다 음. 라는 또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전 이 네. 노래 퀴포에서 들어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약간 다만세를 이을 또 너머지로. 떼창을 하면 좋지 않을까. 저는 이거 발매되자마자 듣지는 못했는데 그 발매되자마자 엄청 반응이 핫했잖아요. 그래서 막 울었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이분도 그렇고. 우셨어요? 네. 그래서 뭐 그 정도야? 들어나 보지 뭐. 했는데 뭐야? 뭐야? 눈물이. 왜 제일 행복하다고 해? 이러면서 음. 살짝 조금 울컥하더라고요. 네. 참 이나쌤이 잘하신다. 네. 진짜. 또 마지막 음악계 소식인데요. 고젤 씨? 이전에 연인 사이였던 백예린 씨와 구름 씨의 약간의 충돌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 약간 상황 설명을 드리자면 프로듀서 겸 싱어송라이터인 구름 씨, 고형석 씨와 백예린 씨가 연인 사이였다가 네. 지금은 구름 씨가 다른 연인이 생긴 상황이에요. 그런데 10월 14일에 구름 씨가 인스타그램에 장문의 글을 올리면서 백예린 씨를 비롯해서 백예린 씨의 그 구름 씨의 전 소속사인 People Like People을 비판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네네. 이 글에서 백예린을 PLP 아티스트 이렇게 칭하면서 그분의 이제 심한 감정 기복이랑 돌발성 행동 때문에 본인이 동료로서 할 수 있는 일 이상의 케어를 지속했고 백예린 씨의 특정 언행들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밝히면서 현 연인에게 상처가 됐다. 나는 아티스트로서 존중받지 못했다. 라고 하면서 이에 대한 법적 대응 소식까지 알린 사건이 있었어요. 네네. 글이 굉장히 길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네. 네. 그리고 현재 구름 씨는 더 발론티어스로 백예린, 조니, 김치현 씨와 함께 4인조 록밴드로 활동을 했지만 지난 3월 팀 탈퇴를 직접 알린 상황입니다. 네. 네. 그래서 이게 밝혀지면서 전 또 백예린 씨를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약간 당황스럽고 네. 충격적인 마음이었는데요. 이것도 약간의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이 그 글을 읽어보면 구름 씨가 너무 큰 피해를 입은 것처럼 본인의 주장이니까 당연히 그렇겠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구름 씨랑 백예린 씨가 19살 때 처음 만났단 말이죠. 네. 그리고 두 분이 6살 차이예요. 19살, 25살이었던 거죠. 네. 그때 만나서 그때의 연이 정확히 언제부터 사귀었는지 모르지만 시작되었다는 건데 약간 좀 그래도 미성년자였는데 약간 좀 위험한 요소가 있진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면이 있고요. 그리고 약간의 의문이 제기되는 것이 구름과 조니 씨는 고등학생 동창인데 조니만 발론티어스 백예린 씨 쪽에 남아있는 것이 조금 의문스럽다. 네네. 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네. 당연히 모든 것은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뭔가 정리 멘트 하나만 해주시겠어요? 그래서 두 분의 개인사기 때문에 정확한 사유는 모르겠으나 네. 그래도 명백하게는 네. 구름 씨가 백예린 씨의 너무 사적인 영역까지 이렇게 파헤치듯이 막 말을 인용해 가면서 공개를 한 것은 약간 문제가 있지 않나.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대중들이 그걸 알 필요도 없고 알고 싶지도 않은데 알고 싶지도 않았어. 그걸 갑자기 장문으로
그 인스타 피드인가에 올렸었던 맞아요. 걸로 그리고 기억을 곧 하는데요. 지우신다 해놓고 아직 안 지우셨어요. 네, 한 입까지 또 두말하기까지. 네. 네. 잘 모르는 상황에서 네. 저는 우선 백예린 씨 중립이 아닌 백예린 편. 쪽에 치우쳐져 네. 있는 입장이에요. 팬이니까 저는 그래요. 네, 팬이니까. 네. 아무튼 알고 싶지 않은 사실까지 알려주는 TMI의 TMI였던 진수였던 것으로. 네, 그랬다. 그런 사건을 얘기해 주셨네요. 두 번째 파트죠. 조금 사회적인 부분으로 넘어가자면요. 네네네. 아주 굉장히 축하할 소식이 첫 번째로 있었습니다, 메이 씨. 좋습니다. 다음 소식은 한강 작가님의 노벨 문학상 수상 소식입니다. 호레이! 한강 작가님이 제 124회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셨다는 소식인데요. 스웨덴 할리먼이 밝힌 그 수상 이유는 한강의 작품은 역사적 트라우마에 맞서고 인간의 삶의 연약함을 드러낸 강렬한 시적 산문이었다. 와우. 라는 얘기였습니다. 그 한강 작가님이 한국 작가 최초로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뿐만 아니라 아시아 출신 여성으로도 최초고 와. 1901년에 노벨 문학상 제정 이래로 지금까지 유색 인종이 수상한 경우가 모두 7번뿐이었대요. 와. 그래서 이번에 한강 작가님이 유색 인종으로 8번째 수상자였다. 이 너무 기쁜 소식이고 모두가 함께 또 기뻐하셨을 것 같아요, 전 국민이. 네. 그래서 더 이제 정보보다는 저한테 개인적으로 어떤 의미였는지를 네네. 뉴스 시간인데 네네. 첨언을 괜찮습니다. 해보도록 아니 뭐 약간 칼럼 하겠습니다. 꼭지 같이 가져갈 수 있죠. 네네. 네네. 좋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한국 문학이 세계적으로 인정받았다라는 거에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네. 사실 저는 그 고전의 즐거움을 잘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뭐 위대한 개츠비, 뭐 이방인, 뭐 이런 꼭 읽어야만 한다는 네. 어떤 그 외국 고전 작품들. 네. 근데 이런 게 감동이 잘 안 되고 그래서 저는 항상 제 취향을 의심했단 말이죠. 네. 내가 이상한 사람인가? 나는 왜 동시대 한국 작가들의 소설만 좋을까? 특히 여자 작가분, 젊은 여자 네네. 작가분들의 소설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문학의 큰 뜻을 잘 모르는 사람인가 보다. 근데 한강 작가님이 노벨 문학상을 받으시니까 참 한국적인 것이 세계적인 것이구나라는 걸 또 알게 되면서 나도 되게 좋은 작품을 소비하고 있었다라는 자각하게 된 거죠. 그래서 저에게는 개인적으로 그런 큰 의미가 있었던 한국 여자 작가를 나도 모르게 내가 축소시켜서 생각하고 있었다. 그럴 수 있겠어. 맞아. 근데 그분이 노벨 문학상 받으시니까 제 생각도 이제 고쳐먹게 되는 계기가 됐습니다. 저한테도 사실 개인적인 좀 네. 그런 게 있거든요. 네. 근데 이 한강 작가님이 노벨 문학상 받고 나서 엄청 또 독서 열풍이 또 불었잖아요. 네네. 근데 뭐 일각에서는 어떤 독서하는 척, 몇 장 읽는 것, 그다음에 책을 구매하는 행위 자체로 끝나는 것, 뭐 등등에 대한 이런 열풍에 대한 비판의 의식도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저한테는 저도 책을 진짜 잘 안 읽거든요. 근데 이렇게 받으시니까 또 계기가 생겨서 저도 책도 구매하고 좀 읽고 있어요. 물론 다 읽지는 못했는데 이런 계기를 또 만들어주는 거. 그리고 내가 이거를 번역서가 아니고 나도 흥미롭고 이미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주제에 대해서 또 접근해 볼 수 있는 좀 내가 멀어졌던 독서랑 더 가깝게 연결해 줄 수 있는 좋은 계기였다고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 정말 옳은 독서는 없다. 각자가 다 독서하는 방식이 있고 이 책과 좀 친밀해질 수 있는 진짜 좋은 기회다. 전 국민에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점점 저희가 어려운 글을 피하고 쉬운 글과 말에 현혹되는 사회에서 좀 책이랑 가까워질 수 있는 아주 어떤 맞아요. 그 국가적인 좋은 계기가 아니었나 병사죠.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저에게 또 그런 의미가 있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최근에는 이탈리아 등 유럽에서 채식주의자, 소설 채식주의자를 바탕으로 만든 연극이 무대에 올려졌는데 연일 매진이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수상을 축하드리고요. 너무 축하드립니다. 추가적으로 이번에 노벨 화학상을 데이비드 베이커라는 분이 받으셨대요. 네. 근데 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단백질 구조 예측 알고리즘 개발인데 그 논문의 제1 저자가 백민경 교수
지금 오. 서울대에 있는 백민경 교수라고 하더라고요. 네네. 그러니까 그 수상을 받을 수 있게끔 도와준 가장 중요한 논문의 제일 저자가 백민경 교수셨다. 그래서 그분도 어떤 수상에 대한 기쁨을 같이 나누시는 기사도 있고 그래서 이분께도 축하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정말 좀 뿌듯한 소식들이 많네요. 네. 그리고 또 다음 소식입니다. 네네. 다음 소식 지금 가장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동덕여대의 남녀공학 반대 시위입니다. 네. 좀 비장하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지난 11일에 11월 11일이죠. 동덕여자대학교 학생 1,000명이 대학 본부가 일방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공학 전환 논의를 규탄하는 시위를 시작했습니다. 이를 기점으로 현재 성신여대, 광주여대 등 남학생 입학 전형 반대 시위를 전개하고 있는데요. 이들의 공통된 주장은 학교의 일방적인 남성 입학 허가를 폐지하고 재학생들의 목소리를 들으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논쟁점이 두 개인 거예요. 여대의 존폐의 문제, 두 번째는 재학생들 의견 수렴의 문제인 거죠. 그래서 배경을 좀 설명드리면 동덕여대는 단과대 차원에서 학교 발전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공학 전환을 논의했대요. 공식 회의 안건으로는 상정되지 않았다라고 밝혔는데 그러나 이러한 과정이 학생들에게 고지되지 않았고 학교 측은 총학생회와의 면담 요청을 계속 미루고 현재까지도 미루고 있는데 소통에 불성실했다라는 배경이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좀 문제가 되는 지점들이 있죠. 공학 네네. 전환에 반발해서 시위를 벌이던 동덕여대 학생들에게 서울종합경찰서 경찰이 훈육 차원에서 뭐 나중에 애도 낳아야 되고 육아도 해야 되는데 이런 불법 행위는 안 된다. 그걸 여대에서 한 게 진짜 그분도. 네, 진짜 여대생들한테 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고. 뭐만 하면 출산휴가야겠네. 기계야 뭐야 우리가. 재학생들에 따르면 현재 동덕여대 총장과 학교가 학생들에게 50억이라는 피해 금액을 맞아요, 청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면담은 계속 피하고 네, 이런 상황이라고 하고 저희도 여대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간단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동덕여대 국어국문학과 학생이 대자보를 붙이셨는데 네. 이 부분을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자대학은 여성 교육의 초석이 되고 우리 여성이 자신의 능력을 온전히 개발하여 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여성 전문인을 양성한다. 국내 250개 대기업 중 71개 기업에는 여성 임원이 존재조차 하지 않고 국내 100대 기업의 임원 중 여성의 비율은 단 6%에 그치는 사회 현실 속 여성의 파이는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끊임없이 감소하고 있다. OECD 회원국 중 유리천장 지수가 10년째 최하위를 기록하는 나라에서 여성 인권이 과거보다 많이 신장되었다는 근거 없는 헛소리로부터 여자 대학을 없애기에는 우리 사회의 여성은 그 어느 시대에도 한 사람으로서의 몫을 온전히 가질 수 있었던 적이 없다. 대학 본부는 사회 현실을 직시하고 여자 대학으로서의 사명과 소임을 다하기 위해 여자 대학의 설립 취지를 다시금 상기하라. 명문입니다. 명문이에요. 네네. 명문이다. 그러니까 저는 이 사건 자체는 속상하고 분노하는 지점이 분명 있고 계속 연대하고 싶고요. 근데 이 계기를 통해서 또 여성 대학생분들의 놀라운 리더십과 결집력을 볼 수 있어서 참 자랑스러운 마음도 한편으로는 멋있는 마음도 있습니다. 더불어서 이게 아무래도 대학가 이슈다 보니까 그 대학 오픈의 에브리타임의 게시글로도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보통 말하면 소위 에타가 이제 굉장히 좀 더럽고 이상한 커뮤니티로 변질이 되었다. 이런 인식이 좀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최근에는 되게 여성 학우분들이 많은 연대 게시글을 올린다거나 아니면 거기서 또 헛소리하는 또 남성들을 조롱하는 뭐 댓글을 단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좀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하세요. 그래서 어떤 게시글에는 우리가 없는 게 아니라 너네가 더러워서 여기 없었던 거다. 그래서 우리의 목소리 잊지 말고 우리는 언제나 같이 있다는 것을 여성 학우분들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이런 거에 막 좋아요 1200개 막 찍히고. 맞아요. 약간 이런 느낌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존재하지 않았던 적이 없다는 게 전 참 좋았어요. 그 여러 게시글 멘트 중에. 이게 또
비단 여대뿐만 아니라 다른 공학 대학의 여학우분들도 되게 많이 지지를 하고 응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네네 그런 결집력과 또 연대의 모습이 참 좀 보기 좋지 않나요? 네 좋습니다. 또 다른 소식은 조금 개인적으로 슬픈 소식이에요. 네. 미국 일시로 지난 11월 5일 전체 선거인단 중에 과반인 270표를 넘으면 되는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후보자가 277명을 확보하면서 제47대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되었습니다. 더불어서 이제 각각 주마다 상하원 투표를 하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었는데요. 그 결과적으로는 상하원 모두 공화당이 다수당이 되었다고 합니다. 근소한 차이지만 트럼프가 당선 확정 후 지금까지 좀 보였던 행보들을 좀 소개드리고자 하는데요. 일단 그 트럼프한테 걸려 있었던 고소 관련된 이야기를 좀 드리자면 뉴욕주 법원에서 사기 유죄 판결을 받았어요. 네. 트럼프가 뭐 네. 입막음 돈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근데 이제 올 여름 미국 연방 대법원이 대통령의 면책 특권을 폭넓게 인정했기 때문에 이 트럼프 유죄 판결이 그냥 없어질 수도 있다라는 예측이 좀 있고요. 이미 트럼프는 유죄 판결을 무효로 해달라는 파기 요청을 했고 이제 지금 이 파기 요청에 대한 이 검토가 좀 연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더불어 이 사람의 어떤 정책적인 면에서도 다양한 변화가 당연히 있을 것 같은데 지금은 트럼프에게 되게 충성하고 강성 지지자들을 모아서 엄청 급진적인 정부를 개편을 하려고 구상 중에 있다고 해요. 저희가 제일 좀 잘 알 수 있는 거는 일론 머스크죠. 네. 뭐 거의 1,800억 원을 후원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정부 효율성 위원회라는 부서가 새로 만들어질 것이라 예상되고 있고 이 수장을 일론 머스크에게 맡긴다고 이미 발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빅테크 규제가 상당 부분 완화될 것이라 생각이 되고 이건 뭐 더불어서 테슬라 주식이 엄청 오른다든지 비트코인이 연일 고가를 찍고 있는 모습들을 봤을 때 여러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요. 또 중요한 이슈인 여성 이슈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트럼프 당선 이후에 온라인에서 여성 혐오적 표현이 늘었다고 파악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성들이 이제 이게 임신 중절 관련된 아젠다도 굉장히 중요했었기 때문에 마이 바디 마이 초이스 이런 프레이즈를 걸고 이야기를 많이 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조롱의 의미로서 Your body my choice, forever 뭐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남성들의 그럼 뭐 그런 게 있다고 해요? 그리고 어떤 좀 정신 나간 여자들도 my body your choice 뭐 이제 하는 사람들도 있고 미친 거 아니에요? 뭐 좀 그래요. 그래서 좀 신기했던 거는 이제 한국의 사비 운동, 그 페미니즘 리부트 이후 2018년 정도에 좀 유행했던 운동이었죠. 네. 비혼, 비출산, 비연애, 비섹스를 지칭하는 사비 운동이 그대로 미국에 많이 옮겨갔다고 해요. 이 비는 맞아요. 아닐 비자를 뜻하는데 또 불구하고 for be movement라고 하면서 또 미국의 여성들이 큰 관심을 보내주고 있는데요. 더불어서 그 캐나다 이주라고 검색한 구글 검색량이 굉장히 많이 늘었다고 하고 낙태약 주문량이 일평균보다 17배 증가, 정관수술 예약도 1200% 증가, 자궁 내 피임 장치 삽입술 예약도 760% 와. 증가되었다고 합니다. 대박이 760%? 이 2주 만에. 그리고 좀 큰 소식인데 트럼프가 당선돼서 이제 취임을 하는 그 순간부터 내려오는 순간까지 4년 동안 맞아요. 크루즈 여행을 할 수 있는 맞아. 패키지가 이제 판다고 3억 하더라고요. 정도. 네네. 뭐 그렇게라도 떠나고 싶은. 제가 돈이 있었으면 갔을 것 같아요. 네네. 저도. 뭐 좀 그런 이런 소식들이 좀 들려오고 있습니다. 아직 1월부터 아마 이제 일을 하시게 될 것 같아서 계속 귀추를 좀 주목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조금 또 이렇게 우울했던 소셜 파트를 벗어나서 네네네. 또 콘텐츠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살짝 우울해요, 근데.
첫 번째 소식도 조금 슬픈 소식인데요. 슬픈 PD가 너무 많이 지배했어. SNL 리부트 시즌 6가 종영을 합니다. SNL 코리아 리부트 시즌 6가 굉장히 많은 문제를 막판에는 거의 폭주 기관차 마냥 매주 기관차. 난리를 쳤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뭐죠? 제리맨 튜브라서 제가. 세 가지 좀 파트를 가져왔어요. 첫 번째는 뉴진스 한이를 패러디한 것인데요. 국회 환노위 국정감사에 출석한 장면을 패러디하면서 어눌한 한국어를 흉내내면서 인종차별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했고요. 노벨문학상 수상이라는 전례 없는 자랑스러운 일에 대해서 한강 작가의 구분 자세와 반쯤 눈을 감은 상태로 나른한 말투를 사용하는 외모 희화화 문제도 있었고요.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TVN 정년이라는 드라마죠. 그 정년이를 패러디하면서 이리 오너라 벗고 허자, 보기만 해도 임신할 것 같다 등의 대사로 논란을 빚었습니다. 왜냐하면 원작 자체가 여성 국극을 소재로 하는 여성 중심 서사의 페미니즘 작품인데 너무 여성을 조롱하는 그런 멘트들이 계속 있었기 때문인데요. 사실 한이는 자신이 겪은 부조리를 폭로하기 위해서 나온 되게 약자의 상태에 있는 사람이었고요. 한강은 한국인 최초의 노벨상 소식으로 알 수 있는 되게 자부심이란 말이죠. 근데 이 사람들에 대한 뭔가 어떤 심도 깊은 그런 것들이 아니라 그저 과장된 묘사에만 그쳤어요. 맥락 없이 외모와 말투를 흉내내는 식의 이런 패러디를 보였단 말이죠. 네. 그래서 이 패러디의 대상이 너무 잘못되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세 분뿐만이 아니라 최근에 그 방시혁과 과즙세연이 LA 한복판에서 포착된 이후에 그 부분도 조롱을 했었는데 대중들이 조롱을 했던 거는 방시혁이었어요. 네. 이 하이브가 똥을 엄청 많이 싸놓고 약간 음란 BJ와 갑자기 활보하는 이런 네네. 모습을 보고 네. 이 방시혁에 대해서 음란 BJ. 아닌가요? 과즙세연님 약간 좀 음란 BJ. 맞는데 네네. 여자를 그렇게 또 하지 맙시다. 네네 그런 하여튼 논란 있는 분과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BJ분. 이 대중들이 육즙이라고 썼던 건 방시혁을 조롱함이었는데 네. 갑자기 여기서는 SNL에서는 이수지에게 육즙수지라는 이름을 붙이고 옆에 방시혁을 따라하는 남자한테는 그냥 점점점 물음표를 처리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 패러디의 대상이 여성, 일반인, 외국인과 같은 어떤 만만한 사람, 사회적 약자를 향한다는 거죠. 옛날에 SNL 코리아가 굉장히 주목받았던 여의도 텔레토비 같은 경우에는 네. 풍자로서 완전 기능, 풍자. 코미디로서의 기능을 굉장히 잘하고 있었지만 이런 무지성 조롱이 왜 필요한지 모르겠어요. 왜 그냥 저는 이러는 환경 거예요, 오염 갑자기? 같아요. 진짜 환경 오염이에요. 오염이에요. 진짜 오염이에요. 오염. SNS 오염, 환경 오염, 눈 오염. everything is 오염이야 그냥 골라. 이런 뭐 문제가 계속 비판이 제기되어서 조기 종영을 했는지 조기 종영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종영을 한다고 합니다. 네. 종영해라, 좋습니다. 진짜. 잘 됐습니다. 네. 저리 가세요 이제. 좋은 소식이네요. 네. 네. 두 번째 소식은요. 정년이로 넘어갈까요? 네. SNL에서 정년이를 조롱했지만 정년이는 건재합니다. 네. 제가 정년이 너무 사랑해서 네. 얘기를 드리려고 해요. 판소리 천재 소녀가 여성 국극 배우로 성장하는 과정을 그린 TVN 토요일 드라마 정년이. 서일의 작가의 동명의 웹툰을 원작으로 하는 드라마죠. 너무 열심히 시청 중인데 서사가 약간 느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좋아서 매력 어필 몇 가지 타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제대로 된 극연출. 네. 극 중 극이 막 1, 20분씩 있어요. 음. 회차에. 국극의 매력을 제대로 보여주는 드라마다. 특히 공연 예술을 좋아한다면 이 드라마를 사랑하게 될 수밖에 없다. 3회와 6회는 그냥 거의 공연 실황 영상 같아요. 신기하다. 드라마 자체가. 공연 실황 영상도 심지어 따로 나옵니다. 네. 티빙에. 국극 무대 연출을 담당한 공연 연출팀과 함께 작업을 했다고 합니다. 미친 연기와 노래 차력쇼가 이 극연출을 뒷받침해주고 있는데요. 김태리 씨는 3년 동안 소리 연습을 했고 중간에 문소리 배우의 그 소리가 딱 한 번 나와요. 네. 정년이 엄마로 나오시거든요. 네.
근데 그걸 위해서 또 1년 동안 연습을 와. 하셨다고. 진심녀들이다 진짜. 진짜. 감동일 수밖에 없다. 두 번째는 미친 사랑 이야기다. yes, let's go. 친구인데 친구가 아닌데 친구인 줄 아는. 그래서 자기 감정이 혼란스러워하면서도 영원히 정년이만을 사랑하는 캐릭터 주란이가 나오고요. 네네. 흥분하셨네. 네, 네. 흥분합니다. 그러니까 말이 빨라지셨어. 11회가 진짜 대박이에요. 네네. 11회 꼭 보세요. 안 왔잖아요. 그냥 키갈 각이던데 키스를 안 하더라고요. 네, 놀랬어요. 키스 타이밍인데 해야지. Let's go. 전 국민이 사랑하는 왕자 문옥경 역의 정은채님이 나오시는데요. 정은채 너무 좋아요. 사랑하는 사랑을 넘어서 집착하는 또 해랑 선배 나옵니다. 이 맞돌이 관계성들이 정말 맛있네요. 네, 킬링 포인트고 정지인 PD님이 원작에서처럼 주요 캐릭터들 간의 멜로를 기대해볼 수 있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물론 각색된 부분이 있고 시청자들에 따라서 받아들이는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나는 멜로가 맞다고 생각하며 연출했다. 당시 여성 국극은 소수자들에게도 열려있는 곳이었다고 들었다. 이렇게도 답변을. 진짜 마지막 우문현답이다. 발언까지 진짜 참 좋다. 세 번째, 여자들이 참 잘해요. 네. 세 번째 매력 포인트입니다. 이렇게까지 여자 배우들만 가득한 현장은 또 처음이래요. 그 PD님 말씀하시기를. 무대 연출도 안무가도 여자고 이토록 많은 여성들이 함께하며 각자의 서사를 가진 캐릭터들을 선보이게 됐다는 점이 고무적이다 라는 얘기를 해주셔서 정년이가 사실 저희가 이 릴리즈 되면은 최종회가 끝난 시점이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주행을 추천드리면서 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고무적이네요. 아주 고무. 아주 마음에 들어요. 저도 최종화까지 나오면은 쭉 봐야겠어요. 네. 좋습니다. 그리고 또 여성 대거 출연. 네. 또 다른 양대 산맥이 있습니다. 네. 예능계의 여성 대거 출연. 좋아요. 바로 강철부대 W인데요. 채널A에서 계속 제작하는 프랜차이즈 강철부대의 4번째 시즌입니다. 대한민국 방송 최초 최정예의 여군을 가리는 밀리터리 서바이벌 강철부대 W. MC신 줄 알았어요. 지금까지 본 적 없던 대한민국 최정예의 여군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육해공을 넘나들며 펼쳐지는 압도적 스케일 미션과 더욱더 치열하고 처절해진 생존 경쟁까지. 연습해 오셨어요? 아니요. 차력쇼야, 차력쇼. 네네. 나레이션 차력쇼. 요런 소개를 잠깐 드리고요. 네네. 어떤 부대들이 나왔냐? 저희가 조금 예상할 수 있었던 육군 특수전사령부 특전사 제707 특수임무단 707 특수임무대 특임대 여기까지 좀 저희가 예상할 수 있었는데 대한민국 육군, 대한민국 해군, 대한민국 해병대 이렇게 6부대가 나옵니다. 좋습니다. 재밌겠다. 굉장히 또 예상하던 바와 다르게 흘러가거든요. 네네네. 어떻게 보면 저희가 어떤 특수 임무를 하는 분들이 더 많은 특훈을 받았을 거다, 더 강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지만 전혀 또 그렇지 않은 면도 보이고 네. 팀워크 부분이나 아니면 개개인의 기량 부분이나 굉장히 또 흥미롭게 볼 지점들이 많아요. 너무 메이 재밌다. 씨가 좀 뭐 사랑 고백하고 싶다고 저한테 시간을 따로 달라고 개인톡이 네. 왔더라고요. 안녕하세요. 보람 언니 보고 계신가요? 영상 편지야. 네. 듣고 계신가요? 보람 언니 사랑하고 저랑 사귀어 주시길 바랍니다. 잠깐만, 그럼 씨름 아니, 선수는 어디 갔어요? 은별님은 네. 저는 은별 언니 영원히 사랑하고 이제 강철부대 W도 너무 재밌게 보고 있으니까 네. C07 보람 언니도 사랑하게 됐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은별 아니, vs 보람. 아니 방금 들었죠? 이 대충 사랑하고 사랑하고 사랑을 두 명을 할 수 있잖아요. 영원히 다비치예요? 사랑하고 두 사랑은 사람은 한 사랑보다 깊어. 바로 이해가 되는. 네네. 깊은 여자네요, 네, 메이 씨가. 깊은 오케이, 여자. 오케이. 보람 언니가 진짜 그 남녀 통틀어서 최고의 스나이퍼 네네. 였대요. 음. 그 여군 중에 1등이 아니라 에이스였구나. 그냥 1등이었다. 네. 그래서 이분의 활약상이 정말 장난 아니고 네. 진짜 이거 스포일러라서 안 돼요. 말씀을 안 돼요. 사이렌이랑은 좀 다른 느낌이에요? 아니면 비슷해요? 조금 다른 느낌이에요. 사이렌은 좀 호흡이 긴 미션들이 있는데 여기는 짧아요? 짧게 있는데 뭐 예를 들어 기동이 조금 더 중요한 포인트인 거, 아. 뭐 사격이 중요한 포인트인 거, 연합작전 혹은 뭐 완전 힘이 더 중요한 거 이렇게 하면서 여러 기량들을 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재밌겠다. 미션들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좀 흥미롭고요. 네.
저는 이 강철의 W를 보면서 내가 좋아하는 상을 완전히 이해했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누군데요? 저는 해병대 이수연님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저는 좀 만능캐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아이돌 좋아할 때도 뭔가 춤과 노래가 다 되는 사람, 약간 이런 사람을 좀 좋아하고, 이 이수연님은 풍채가 엄청 크세요. 네네. 힘이 아마 그 중에 제일 셀 거라고 예상되는 맞아요. 그런 파워풀함이 있으신데 진짜 스피드가 빨라요. 그래서 이런 약간 좀 만능캐를 나는 확실히 좀 제일 좋아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수연님을 굉장히 응원하고 있다. 좋습니다. 이렇게 좋아요. 말씀드리면서 또 예능 부분도 살펴봤고요. 또 영화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구젤씨. 네, 제가 또 칸 전문 리포터로서 네네. 이번에도 칸 영화제 황금 종려상을 탄 아노라라는 작품을 가져왔습니다. 네. 아노라는 션 베이커 감독이 각본, 연출, 편집을 모두 맡았는데요. 이 감독이 누구냐 하면은 제가 너무 좋아하는 영화 플로리다 프로젝트를 만드신 분이에요. 네. 그분의 8번째 장편 영화인데요. 줄거리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우즈베키스탄계 미국인 애니라는 여자가 뉴욕에서 스트리퍼로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손님으로 러시아 재벌집 아들 마니아라는 사람이 옵니다. 근데 이 마니아는 러시아 사람이다 보니까 미국 사람이랑 결혼하면은 미국으로 추방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결혼하자 해버리는 거예요, 즉흥적으로. 그러다가 이 신혼생활을 막 꿈같이 보내다가 바니아의 부모님이 누구야 어디 갔어? 이 뭐 창녀랑 결혼한 어쩌고 저쩌고 막 이러면서 쫓아온 거예요. 네. 러시아에서 뉴욕으로. 그러면서 펼쳐지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는데요. 네. 그 뒤는 스포일러라서 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노라라는 여성이 약간 캐릭터가 저는 헤어질 결심에서 설애가 만약에 좀 더 외향적이고 표현을 막 하는 스타일이었으면 비슷한 느낌이 났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또 굉장히 제가 재밌게 봤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이 감독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항상 약자를 조명하시잖아요. 네. 플로리다 프로젝트에서도 그 가난하게 아이를 키우는 싱글맘에 대해서 네. 얘기를 했었고, 그래서 이 감독님의 영화의 특징이 이런 계급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말을 하기보다는 그런 계급의 위치에 있으면 필연적으로 맞닥뜨리게 되는 어떤 상황들을 그냥 보여주면서 내가 이성적으로 뭔가 저런 계급에 있으면 저렇게 되겠구나가 아니라 감정이 먼저 와닿는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저럴 때 나 같아도 너무 화나겠다 이 생각을 하다가 근데 그런 상황은 이런 계급에 있으면 마주치게 되는구나 이걸 사후적으로 깨닫게 되는 그런 매력 포인트가 너무 또 잘 보여지는 영화였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또 연출 차력쇼네요. 맞아요. 저도 아노라 굉장히 궁금해서 좀 볼까 좀 생각 중입니다. 네. 추천드려요. 저희 추천곡으로 바로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쿠질씨. 빵빠레를 울려요. 아무래도 저희가 이번에 다룬 노래들이 많지만 네네. 지드래곤 씨에겐 죄송하지만 네. 이번에는 제스비 분들의 노래를 마지막으로 들으면 너무 좋지 않나 네네. 생각이 들어요. 네네. 좀 기운차게 하루를 시작하는 의미로서 네네. 너와의 모든 지금 넘어오지 들려드리면서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희를 만나실 수 있는 곳은요. 애플 팟캐스트, 팟빵, 네이버 오디오 클립, 플로, 스포티파이에서 만나보실 수 있고요. 유튜브에서는 팟캐스트로도 영상으로도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요. 저희 스테이 튠 해주시길 바라면서 이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아윌 삐백. 빨리 나가드리죠. 안녕.